윤장서 이택준의 주간 차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SPC 그룹 관련돼서 자소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4월 이제 거의 말이 이제 중순이 지나서 네. 그 큰 대기업들 이제 서류 전형은 거의 끝나서 네. 뭐 인적성도 거의 끝나가고 맞습니다. 이제 곧 면접을 준비할 시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들 이제 그 서류 전형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고 또 공기업들도 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저희 영역이 공기업을 다루면 네. 그렇죠. 그 이시안 대표님이 그 공공직방에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사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SPC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SPC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용 인원이 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취업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PC 그룹에서 뭐 파리크라상으로 대표되는 네. SPC 그룹에서 뭐 BR 코리아도 있고요, 뭐 SPC 네트워크스, SPC 클라우드까지 네, 네. 해서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신입 사원들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파리크라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크라상 이제 매장도 있을 거고 네. 파리바게트를 네.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R 코리아는 이제 베스킨라빈스와 네. 던킨 도너츠를 네. 관리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SPC 네트워크스는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SPC의 그런 전산 관리를 그렇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SPC 클라우드가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는데 클라우드는 이제 마케팅 직무로만 채용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해피포인트 네네. 이런 이제 SPC 그룹에서 이제 각 대리점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친구들은 SPC 클라우드도 주의 깊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외로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파리 바게트는 많이 아는데 네. 파리 크라상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막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파리 크라상은 비싼 빵, 고급 브랜드. 파리 바게트는 싼 빵 뭐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긴 하는데 진짜 비싸요. 그렇죠. 그죠? 파리는 비쌉니다. 네. 몇 개 주스면 10,000원 나오고 그러죠. 몇 개 주서요? 몇 개 주워서 바구니 담으면 10,000원씩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워낙 그 프랜차이즈 영역이 되게 큰 회사고 네. 또 그 유통망이 잘 구축되는 회사로 또 오랜 전통적인 그런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원하기에 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6일부터 서류가 시작이 돼서 29일 일요일 날 23시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인적성 검사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채용 검증까지 진행이 되고 인성 검사에서 좀 특이한 점은 디자인 역량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네네. 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과의 어떤 접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디자인을 좀 영역 검사를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적성 검사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수리, 언어, 수리, 그 다음에 추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들을 많이 보고 거기에다가 뭐 공간 지각, 네. 그다음에 뭐 시사상식 이런 경우들이 많이 추가되는데 이제 디자인 영역을 좀 포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무 면접에서는 영어 평가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수행 과제 평가라고 해서 PT 면접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면접이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니까 네. 친구들이 그런 준비들을 좀 사전에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얘기해서 또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아까 오는 길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그 면접비를 필수로 이제 줘야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면접비를 안 주는 회사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뭐 희소식일 수 있지만 또 반면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쨌든 면접을 많이 보게 되면 그만큼 그렇죠. 이제 지출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자 수를 좀 줄이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그렇죠.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였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약간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시면 느낌상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제 이슈로 취업 준비하는 이렇게 시간도 좀 많고 하니까. 하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자소서 문항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소서는 이제 뭐 그 공통으로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기업들 트렌드를 좀 보면 이렇게 그룹 채용을 할 때
그 계열사마다 약간 문항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계열사 내에서도 직무별. 특정 직무면 네. 뭐 문항이 한두 개 정도 다르게 진행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SPC 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똑같이 직무별로 네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개 항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파리크라상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측면의 강점 또는 앞으로 발휘 가능한 잠재적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네. 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비즈니스 측면의 강점이다라고 보면 이게 그 제빵업이라고 네. 할까요?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장치 산업이죠. 이게 그 생산부터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판매까지 네. 이제 SPC 그룹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회사가 우리 국내에도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뭐 대리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해피포인트 그런 것들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강점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발휘 가능한 잠재적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눈에 띄는 건 이제 내수 시장보다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식품 산업들이 굉장히 호재를 받고 있죠. 네. 뭐 동남아로 대표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일 거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번 항목이 뭐 파리크라상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측면의 강점이나 앞으로 발휘해야 될 어떤 잠재적 강점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전형적인 입사 지원 동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요즘에 기업들의 그 자소 항목의 트렌드를 좀 보면 네. 그냥 과거에 뭐 입사 지원 동기 써라, 포부 써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입사 지원 동기가 좀 감성적인 접근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게 채용 담당자들이 이걸 평가할 때 자꾸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그 채용에 대한 그 부분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나 시장의 특성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네. 그런 산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파리크라상에 지원한다라는 구조로 입사 지원 동기를 쓰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뭐 어릴 적부터 뭐 빵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이제 감성적 접근들이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그걸 차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강점을 얘기하라고 했던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제빵 산업의 특성을 좀 말씀을 하시되 네. 지원 직무별로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나 마케팅 직군에 지원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을 가장 많이 뽑을 텐데 특히 네네. 영업 쪽을 많이 뽑겠지만 그런 파리크라상의 유통 구조라던가 SPC 상립 SPC 그룹만의 차별화된 어떤 유통 구조라던가 마케팅 전략 또 프랜차이즈업을 진행하는 어떤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조 파트로 네네. 또는 연구개발 파트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게 크게 보면은 SPC가 양산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트나 네네. 이런 데서 편의점에서 그냥 사서 먹는 다 준비된 양산빵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파리바게트나 파리크라상에 가서 구매할 때는 그 매장 내에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반제품 빵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의 어떤 그 차별화된 어떤 특징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걸 갖고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건데 분석을 해야 될 건데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 마케팅 기법으로 수학 분석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분석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리크라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경쟁사가 그러니까 뚜레쥬르라고 하는 네. 그 이제 뭐랄까 눈에 보이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과 이제 그 비교를 해서 네네. 이제 1번 항목에서는 일단은 스트렝스나 아니면 오퍼튜니티를 많이 쓰게 되겠죠. 네네. 그 부분을 좀 잘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네. 1번은 뭐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빵 산업의 최근 어떤 시장의 이슈로 생각해 보면 일단 뭐 다들 1인 가구 증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경쟁사의 차별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 삼립이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아니, 삼립 그렇죠. 근데 파리바게트라는 그런 제빵 산업을 시작하진 않았고 양산빵 중심으로 했고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보이는 주변에 큰 빵집이라고 하면 크라운 베이커리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크라운 베이커리가 이렇게 제빵 쪽을 그 프랜차이즈로 크게 하고 있다가 이제 삼립이 들어오면서 좀 브랜드가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그다음에 또 CJ가 늦게 시작해서 뚜레쥬르까지 해서 맞습니다. 요즘에 뭐 크라운 베이커리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파리바게트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쟁사가 뚜레쥬르긴 하겠지만 워낙 또 요즘에 그 개인 사업자들이 제빵으로 해서 막 식빵 이런 것도 식빵 전문점도 막 생기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좀 매출 구조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빵집들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빵집들이 네. 그 파리바게트로 이렇게 브랜드를 갈아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창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차별화된 요소로 이런 프랜차이즈 큰 대형 빵집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을 어떤 매니아층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C 같은 경우는 그 판매 전략이나 제품 전략 같은 게 상당히 그 브랜드 파워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약간 프리미엄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출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 지원 직무,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죠. 네네. 네, 지원 동기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를 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통업이다 보니까, 유통 제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했던 경험들을 아마 많이 쓰시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업 관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뭐 그 생산 관리의 네네.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영업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직접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일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아르바이트에서는 판매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판매했던 경험보다는 그것들은 윗선에서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관리를 좀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었던 그 영업 관리 담당자들이 네.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이 그냥 입사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저희 그 잡코리아 TV 주간 자소서에서 그 입사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항상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보면은 회사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준비 상태 요건데 그 분리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번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라고 보면 2번이 이제 직무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해왔냐. 그래서 이거는 접근 방법이 저는 친구들한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든 뭐 인턴이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스토리를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뭐 영업 관리든, 뭐 마케팅이든, 아니면 뭐 품질 관리든 그런 이제 주요 직무들 관련돼서 이러한 직무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직무다라는 걸 먼저 어필해주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업무 능력, 뭐 두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는 거죠. 뭐 영업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분석 능력이라던가, 그다음에 고객 대응 능력, 아니면은 고객 지향적 사고, 아니면 대인 관계,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두세 가지의 역량을 제시해주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스토리보다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은 이런 걸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은 뭐 이런 걸 땄고 그 다음에 인턴 경험은 뭘 했고 아르바이트는 뭘 했고 프로젝트는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한 두 가지 정도의 역량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채용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영업관리 직군 같은 경우는 전 직군이 일단 그 파리크라상,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직영점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상 근무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고객들에 대한 성향을 잘 파악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한 부분들로 준비된 어떤 이쌤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그런 경험이나 경력 같은 부분들을 이런 걸 했다 정도만 쓰고 3번의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를 뽑아가지고 스토리를 좀 전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번, 2번이 이제 지원 동기로 이제 연관이 되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번은 이제 그 지원 직무를 통해서 지원 회사, 그러니까 SPC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는 내용인데요.
이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뭐 예를 들면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전공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본인의 전공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했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특히나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빵을 제조하게 되면 네네. 그 빵을 직접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 생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네.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본인이 수학한 내용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또 얘기해 줄 수 구체적으로.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번에서 이제 그 쭉 나열식으로 썼던 것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어떤 무언가 하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3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3번에서 이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입사 포부 냄새도 약간 나는데 실제 5번도 포부거든요. 근데 이제 3번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창의 제안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방법을 서술하고 네. 있으니. 그러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지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네. 삼립 SPC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좋은 제안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연히 영업이나 마케팅 친구들은 이제 고객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거 내가 보기에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그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생산 품질 연구개발 쪽에서는 이제 뭐 품질 쪽에서는 이제 어떤 식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다 진행을 고민을 했거나 또 진행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조금 역발상으로 그 다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나 다른 회사에서 하는 어떤 운영 체계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어떤 품질 관리 기법들을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제빵 회사로 적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의 내용들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 제안이 일단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식품 산업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이게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게 그 워낙 선진국들에서 미국 네. 뭐 켈로그도 있고 뭐 네슬레도 있고 네. 여러 이제 유통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을 이제 따라가는 방법을 네.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다른 산업에서도 분명히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네, 그 SPC 같은 경우에 사업 보고서에도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데 유통 전략 같은 경우는 유통 단계를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를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SNS나 온라인 쪽이 좀 그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관심도가 좀 높으니까 SPC 입장, 뭐 영업이나 마케팅 친구 같은 경우는 SPC 입장에서 앞으로 그 온라인 판매를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아까 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진출도 했지만 좀 더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창의적인 제안들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4번 항목은 SPC 그룹의 핵심 가치가 이제 정직, 혁신, 협업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본인의 사례겠죠. 네. 그 이유가 뭔지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네, 스토리텔링 당연히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항목이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소재는 당연히 협업일 것 같아요. 네, 협업. 네, 협업은 다른 자기소개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협업을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저 혁신이라는 단어는 일단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때문에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혁신이라는 단어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혁신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단어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변형시킨 그렇죠. 개선의 의미로 보는 거죠. 개선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써주는 것도 충분히 3번 항목과 또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괜찮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직 같은 부분들도 친구들이 의외로 그 뭐랄까 부담을 많이 갖는 네, 단어 네.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 윤리라던가 도덕성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예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남들이 아까 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협업을 많이 선택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걸로 진행을 해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쓰기 어려운 건 다른 지원자도 쓰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무의 어떤 특성하고 네네. 관련성이 높은 가치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지금 혁신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이 그 혁신 기법으로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꽤 한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기법이 식스시그마라는 이제 기법이 있는데 네네. 실제 SPC가 식스시그마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잘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개선 활동,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혁신하고 연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사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공모전에 나가봤다던가 프로젝트 경험을 했다던가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인턴 경험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원자들 대비해서 지원자들 만약에 10명, 100명이라고 봤다고 치면 네네. 100명 중에 인턴 경험, 그러니까 정말 큰 회사의 인턴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인턴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또 인턴 입장에서 뭐 회사 생활할 때 막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업무 보조 역할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상급자한테 지시받은 어떤 업무를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쪽에서 알려준 일의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시트를 좀 바꿔봤다던가 아니면 자료 요약 기준을 좀 바꿔봤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신입사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런 혁신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개선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개선했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요즘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교 내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뭐 이제 통계 툴이나 뭐 빅데이터 툴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잘 다룬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좀 언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런 것들을 사례일 것 활용해서 이제 개선을 네. 뭐 이제 그렇죠. 그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면접 때 얘기 꺼낼 수 있을 네.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글자 수가 600자거든요. 다 전체가. 그래서 이 600자가 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냥 보면 우리가 600자 길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뭐 한 10줄 정도 내외로 그렇죠. 그 한글 A4 용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줄 정도 그래서 12줄 정도가 나오는 게 600자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서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번 볼까요? 네. 5번은 이제 개인 경력 측면에서 비전 혹은 목표, 이제 입사 후 포부가 될 건데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사 후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네. 장단기적 측면에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단 비전이나 목표,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이제 목표니까 목표를 먼저 딱 제시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친구들이 뭐 그 업무에 뭐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쪽에 어떤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딱 제시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통 불량률이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품질 관리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불량률이 10%다, 뭐 5%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는 퍼센트라는 지표로 잘 안 쓰고요. ppm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ppm이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인데 네.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몇 개 정도의 분량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단위가 보통 제조 쪽에서 많이 쓰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갖고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 ppm 이하로 도전해 보겠다. 근데 실제로 10,000 ppm이면은 100만 개 중에 10,000개니까 분량률 1%라는 얘기인데 네네. SPC가 실제 그 분량률이 1%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매년 50%의 ppm 절감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수준에서 현재 그런 수준에서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품질 수준을 높여가서 네. 아니면 뭐 제로 디펙트에 도전해 보겠다. 근데 제로 디펙트가 솔직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분량이 전혀 없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네네. 그냥 매년 단계별로 ppm을 몇 %씩 감소시켜 보는 게 나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그 다음에 뭐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충성형 고객을 확보하는 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거니까 네. 충성형 고객 비율을 매년 몇 %씩 증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일단 제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업무 수행 계획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업무 수행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네. 그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몇 번 많이 했지만 그 입사 후 포부 관점에서 막 무슨 공부하겠다, 역량을 쌓겠다 이런 거보다는 네네.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직무 소개 자료를 일단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SPC 그 홈페이지에도 직무 소개 자료가 좀 있긴 있지만 그게 그 잘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직무 소개 자료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CJ가 특히 잘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CJ가 또 SPC하고 경쟁사죠. 경쟁사가 될 수 있으니까 CJ의 업무 소개 자료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특히 SC라고 하는 그 세일즈 컨설팅 업무를 보통 영업관리에서 보게 되는데 네네. CJ 채용 사이트에 직무 미리 보기에 가면 그 파리크라상이 아니고 뚜레쥬르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영업관리 담당자 SC들이 하루 일과가 쭉 나와요. 동영상으로. 네네. 그리고 또 되게 좀 상세하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 텍스트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명확히 보시면서 네네. 아 요런 일을 하는구나. 뭐 시장 조사하고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또 경쟁사 동향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네. 품질 관리 직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업무 소개 자료를 명확히 보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향후 계획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번까지 해서 이제 5번 입사 포부까지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는데, 그러니까 SPC 그룹이 지금 한 10일 정도 이제 채용 기간이 네. 접수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네. 자기소개서 참고해 주시면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뭐 간략하게 전체 5가지 문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채용의 특징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 자료 잘 보시고 왜냐면 1번 하고 그다음에 뭐 3번이나 5번을 잘 대응하시려면 기업 분석 자료 그래서 그 SPC가 어떤 쪽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자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SPC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